반갑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132쪽을 함께 볼 거예요. 중간고사 때 1단원 공부했었는데 지금 기말고사 범위에는 3단원, 2단원, 4단원 순서대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32쪽 가장 윗부분에 보면 학습활동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3단원에 대해서는 어떤 걸 배우게 될 거냐면 공감적 대화에 대해 배울 거예요. 사람들 사이의 감정이나 생각을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대화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의 생각과 감정과 상황과 처지에 대해 공감하며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우는 단원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보면 이번에 배우는 단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듣기 말하기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협력해서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다 라고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듣기 말하기는 말하는 사람 혼자만 쭉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이가 왔다 갔다 변하죠. 말하는 사람이 나중에 듣는 사람도 됐다가 다시 말해 듣는 사람이 말하는 이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에게 먼저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A가 말하는 이가 되고 B가 듣는 이가 되겠죠. 근데 이제 순서가 바뀌어져서 B가 A에게 말하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말하는 이가 B, 듣는 이가 A가 될 거예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바뀌면서 서로 하고 싶은 말을 협력적으로 도와가면서 하나의 전체적인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 듣기 말하기이다 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원활하게 조금 더 풍성하게 서로 잘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고 그 다음 적절하게 반응해야 된다. 아, 이 사람이 이런 기분이구나. 아, 슬프구나 네가. 아, 진짜 기분 나빴겠다 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을 하면서 내가 이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공감하고 있다라는 걸 적절하게 표현하면서 반응하면서 이 대화를 나누면 보다 원활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단원에는 의미 공유 과정으로서의 듣기 말하기 특성, 그 다음에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다룰 겁니다. 그렇다면 의미를 공유하면서 듣고 말하기가 어떤 것인지 아래쪽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대화를 듣고 듣기 말하기에 필요한 자세를 생각해 보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쭉 풀어보면 됩니다. 한번 쭉 풀어본 다음에 지금 영상을 볼 거니까 아마 바로 영상을 들어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지금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사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남자아이는 지금 학급 행사에서 사용할 물품을 같이 사러 가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딴 생각을 해서 못 들었다. 미안하다.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집중해서 듣지 않은 경우에 조금 짜증날 수도 있지만 싫을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지만 남학생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한 번 더 말해줍니다. 그럴 수도 있다. 같이 갈래? 같이 갈 수 있지 라고 여학생이 대답하고 있어요. 이러한 대화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중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 사이의 대화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네, 그렇죠. 여학생이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활한 대화가 이뤄지기 어렵겠죠. 그렇다면 듣기 말하기,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상대방이 말을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를 조금 어려운 표현, 좀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상대의 말에 경청한다. 귀를 쫑긋 기울이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듣는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내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 나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 이 기분이 좋았겠다, 나빴겠다, 기뻤겠다, 슬펐겠다와 같은 반응을 하면서 몸으로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니면 말로 서로에게 반응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며 대화하는 경우에 듣기 말하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총 6개인데요. 6개 중에 2개가 있습니다. 경청, 공감, 반응, 존중. 경청, 공감, 반응, 존중이라는 4가지 키워드가 지금 나왔고요. 나중에 끝나갈 때쯤에 키워드 2개 더 나올 겁니다. 오늘 과제는 이것입니다. 오늘 과제는 오늘 수업에서 중요했던 단어 6가지 키워드를 선생님에게 개인 채팅으로 보내시면 수업 태도 점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옆바닥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133쪽에는 재경이와 서유리의 대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풀어보았기 때문에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재경이와 서유리는 지금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여기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멋진 풍경을 즐기면서 편하게 쉬는 것이라는 부분은 서유리가 여행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재경이가 여행에 대해서 가진 생각은 무엇인가를 윗부분에서 찾아보면 여기가 될 것 같아요. 나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여행이라고 생각해 라고 윗부분에서 선생님이 밑줄 친 것을 아래쪽에 옮겨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서율이랑 재경이가 지금 여행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는데 이 대화를 바탕으로 서율이는 여행에 대해 본인이 생각하는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네 말을 들으니까 여행에 그런 의미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행은 정말 다양한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 그래서 서율이와 재경이의 대화 속에서 서율이는 생각하는 여행의 의미가 조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만나고 그다음 여러 곳을 다니는 것까지 여행이구나 라고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행이 주는 다양한 즐거움이라고 본인이 기존에 알고 있던 여행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많이 확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듣기 말하기의 특성이 과연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있으면 협력해서 의미를 공유합니다. 다시 말해 서유리가 생각했던 여행의 개념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재경이가 생각했던 여행의 개념이 만약 이렇게 있다 치면 대화를 통해서 둘 사이가 나눠진 감정과 생각 같은 것들 때문에 서로의 생각이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말했던 것 중에 수용할 건 수용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같이 그 대화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다고 해볼게요. 책을 누군가가 쓰겠죠. 글 쓴 이가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는 이가 돼서 이 글을 읽는다고 할 때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이 책 내용 자체를 바꾸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하면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그때그때 바뀌지요. 또 듣는 이가 말하는 이가 되기도 하고 말하는 이가 듣는 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한 사람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의 전체적인 큰 의미를 만들어 간다라는 측면에서 협력과 의미 공유가 중요한 말이라고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협력적으로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 바로 듣기 말하기의 특성이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이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키워드 6가지에는 포함 안 됩니다. 나중에 키워드 6가지는 뒤에서 한 번 더 2개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있는 경험을 말하는 것은 넘어가고요. 뒷바닥으로 이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4바닥 나갈 거예요. 지금까지 봤던 것과 달리 조금 길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기도 했을 것 같아요. 한번 이 내용도 같이 보겠습니다. 듣기와 말하기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협력적으로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 의미를 구성해가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더 긴 대화에서 확인해 볼게요. 소정이가 어디에 갔는지 지혁이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소정이는 주말 동안 마을 장터에 갔다고 하네요. 마을 장터에 가서 책을 한 권 샀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혁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정이가 마을 장터에 갔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사회 시간에 배운 아나바다 운동을 떠올리고 있어요.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하면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다를 줄여서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배워요. 내가 가진 물건을 실제로 아껴 쓰고 내가 많이 가졌다면 상대방과 나누고 서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꿔 쓰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버리기 전에 다시 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아나바다 운동이에요. 소정이가 한 경험, 주말 사이의 경험에 대해서 지혁이는 본인이 이미 알고 있던 지식을 바탕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혁이는 이 부분에서 본인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 다시 말해서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대화에 참여하고 있네요. 소정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맞아. 그러고 보니 이번 마을 장터가 바로 아나바다 운동이었네. 너도 비슷한 경험이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중요한 단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소정이는 지혁이에게 경험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정이의 질문에 대해서 지혁이는 본인의 경험을 얘기해서 또 대화에 참여하겠지요. 아까 전에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협력적으로 의미를 구성해가는 과정이 바로 대화라고 했는데 그때 협력적으로 의미를 과연 어떻게 구성하냐라고 하면 그때 두 가지 방식이 첫 번째 배경지식 활용, 두 번째 경험 활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 6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경청, 공감, 반응, 존중, 배경 지식 활용, 경험 활용 이렇게 6가지를 머릿속에 넣고 이렇게 6가지를 할 때에 협력적으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의미를 공유할 수 있다, 대화에서 원활하게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혁이는 어떤 경험을 얘기했냐? 자전거를 빌려준 경험, 자전거를 안 쓰는 자전거를 준 경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소정이와 지혁이 마지막 대화는 이렇습니다. 소정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좀 내키지 않았대요. 내가 남이 쓰던 걸 쓰는 게 내키지 않았지만 한번 사보니까 누군가에게 필요 없던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는 유용할 수도 있구나 라고 느꼈다. 지혁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게 마을 장터나 아나바다 같은 것들이 자원 절약에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우리 다음에 같이 가볼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긴 대화의 중요한 내용은 소정이가 주말 사이에 마을 장터에 갔던 일을 얘기하고 지혁이가 자신의 배경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내용이 조금 더 풍성해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자원 절약에 좋은 방법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나누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옆부분에 있는 내용 조금 더 볼게요. 그렇다면 소정이와 지혁이가 대화하면서 협력하면서 의미를 공유한 과정을 정리해보자. 소정이, 지혁이가 질문하자 주말에 마을 장터에서 책을 산 일을 이야기했다. 지혁이는 소정이 말을 듣고 사회 시간에 배운 아나바다 운동을 떠올렸다. 아나바다 혹은 아나바다 운동을 떠올렸다. 아나바다 운동을 지혁이가 떠올리니까 그게 바로 지혁이의 배경 지식이 활용된 거였죠. 따라서 지혁이의 배경 지식을 한번 듣고 나니까 소정이가 본인이 다녀온 마을 장터가 바로 아나바다의 일부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다음 여기에서 소정이가 지혁이한테 하나 질문을 하죠. 너는 비슷한 경험한 적 없니? 라고 물어봅니다. 배경 지식을 활용하고 경험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혁이는 소정이의 질문을 듣고 사촌동생에게 타지 않는 자전거를 준 경험을 떠올렸어요. 따라서 이 이후에 지혁이가 마을 장터에 다녀온 소감이 어떻니? 라고 하니까 아나바다 운동의 의의라거나 장점 혹은 좋은 점 같은 것을 떠올렸고요. 아쉬워서 다음에 같이 가자라고 약속하면서 자원 절약 방법의 의미를 공유하고 다음에 열리는 마을 장터에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이 칸에는 아나바다가 와도 되고요. 혹은 마을 장터가 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래쪽으로 가서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이를 바탕으로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의미를 어떠한 방식으로 공유하는지 이야기해 보자. 첫 번째,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 관련된 지식을 활용한다 라고 해서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서 의미를 공유한다.
두 번째, 내가 했던 경험들, 느꼈던 거, 보았던 거 등등 그러한 경험을 활용해서 의미를 공유한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총 6가지 있다고 했죠. 2가지 키워드입니다. 오늘 키워드 한 번 더 얘기하면 경청, 공감, 반응, 그 다음 존중, 배경지식 활용, 경험 활용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지금 동그라미 3번은 대화를 나누는 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총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듣기와 말하기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협력적으로 의미를 구성한다. 근데 이때 협력적으로 의미를 구성할 때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경청하고 상대방에 대해 공감을 하는데 이 공감하는 것을 몸으로 그 다음에 말로 잘 반응해주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며 대화하면 대화가 원활해진다. 특히 어떤 방식으로 협력적으로 의미를 공유하느냐, 보다 원활하게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떠올려서 활용하거나 경험을 연관 지으면 보다 풍성한 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는 거 사실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지금 국어 1시간에 훈민정음에 대해서 공부해서 조금 어려울 건데 상대적으로 국어 2에서 배우는 내용은 쉬우니까 잘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과제 개인 채팅으로 제출하세요.